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오늘도 주말 정규 시황 방송을 녹음하겠습니다. 어, 저하고 우리 교수님이 시작할 때가 약간 날씨가 추웠을 때 시작했는데, 벌써 날씨가 이제 여름이 됐고요. 저희 경기도 일산과 캐나다 밴쿠버를 연결하는 이 주말 정규 시황은 당분간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교수님께서 다음 주 정도면 한국에 귀국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마 모여서가 아니고 주말이니까 또 각자 집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밴쿠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좀 아쉽지만, 아쉬운 것보다는 또 국내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좋아지겠죠. 같이 저하고 같이 이제는 이런 좋은 방송을 계속 만들기를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우리 교수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이왕입니다. 예. 우리 교수님 이제 다음 주에 오시는데, 음, 혹시 밴쿠버가 너무 좋아서 좀 아쉬운 거 아닙니까? 전 돌아갈 마음이 없죠. 근데 안 돌아가면 잘릴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아, 그런 분위기?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국이 좋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훨씬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프리랜서의 삶이 되게 고단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아시는 것처럼 힘들죠? 힘들죠.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하고 사실 저도 이제 뭐 방송국에서 땜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 저희는 뭐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고정된 어떤 그런 급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목에 보니까 실적 시즌 고비 어떻게 넘겨야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 이제는 어제도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남아있는 거는 2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기대 반 우려 반 정도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은 매수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부터 오늘 준비된 자료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어, 제가 넘기는 게 아니니까요. 잠깐 네. 천천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시겠지만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미치다, 네이버 블로그 이 안에 더 머니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은 필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약간의 저희가 이제 2만, 3만을 가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공유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대 지수의 흐름을 잠깐 보면 이거는 지금 약 4년 동안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의 한 52%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죠. 잠시 후에 제가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지수의 흐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또 네네.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금 들어가서 만약에 물려버리면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답도 오늘 없죠. 더욱더 답도 없지만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자세히 좀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관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우가 1.2% 주간적으로 올라왔고요. S&P 500이 1.7%, 나스닥이 1.9%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진국 지수가 1.4%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사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원래는 2% 밑으로 하회하다가 어제 이제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바람에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네. 훅 올라갔습니다. 훅 올라가서 2%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2.04%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뭐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1.3% 마이너스는 보였고요. 제가 이제 어제 저도 이제 밤에 일을 하니까 되게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제 생각이겠죠. 뭐 야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후가 보게 되면 왼쪽 그림이 이제 파란색 그림으로 해서 16만 건이 나올 수 있겠다. 신규 일자리 수가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직전에 했던 색깔인데요. 원래 미국은 이제 파란색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붉은색이 안 좋은 거 반대죠 한국은. 근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붉은색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거를 라이브하게 중계하면서 분명히 파란색으로 이제 16만 건이 나오면 어떻겠냐 했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22만 빨간색으로 4천 건. 바뀌었네. 그래서 색깔이 바뀌었어요. 빨간색으로. 예.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구태여 얘기하자 그러면 시장을 약간의 부정적으로 이미 감지한 거죠.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겠냐는 게 나와주면서 약간 색깔이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좋은 거예요. 경기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7월 31일 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이제 가능성이 희박해지지 않겠냐면서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제 생각이겠죠. 물론 야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재밌는 어떤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그림이니까요. 색깔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장으로 표현해드리면 신규 일자리는
22만 4천 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3.6에 3.7% 약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시간당 임금은 역시 3.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만 보게 되면 잘 나온 거죠. 잘 나온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전 고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 모습인데, 당장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약간 우려가 있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 17%가 S&P 500이 올라가주면서 더없이 좋은 해를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15% 상반기에 올라갔던 적이 60년 동안에 딱 10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10번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 하반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네. 10번 중에 7번은 그 다음에도 평균 9.3%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올해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안 좋아지면 속 빠지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7번의 하반기 평균 상승률은 지수가 9.3%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잠깐만요. 잠깐 봤더니 1987년도 이때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대부분 좋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래도 같고요. 87년에도 플러스는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플러스였죠. 플러스는 다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음, 기본적으로 그걸 까먹냐 안 까먹느냐인데, 음. 1987년에 약간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면 될 것 아, 같습니다. 오케이. 그 지금 이제 주가의 위치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S&P 500 전 종목의 현재 위치가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 수가 네. 75.4%로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에 보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세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 2018년이죠. 2018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좀 이렇게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인데, 물론 이제 과열은 아직까지 아니지만 어쨌거나 20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종목들이 그 위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도 이제 좀 맛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맛이 가야 되는데 항상 얘기할 때 뭐냐면 미국도 경기가 좋은 게 아니지 않냐. 지표가 안 좋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실적도 부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냐는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 만기 국제까지 안 갈게요. 10년 만기는 안 가고 그냥 2년 만기 국제 수익률만 갖다 제가 놓고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1.76인데요. 어제 잠깐 올라가서 1.8%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2년 만기 국채에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리가 마이너스 0.05%고요. 일본이 0.22%, 아일랜드가 0.45%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 스웨덴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0.59% 마이너스, 벨기에 0.60% 마이너스, 쭉 계속 프랑스도 역시 0.68 마이너스고요. 덴마크 0.69 마이너스. 쭉 해서 독일이 0.75, 스위스가 0.90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2년을 돈을 맡기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보관료를 내야 되는 거죠, 중앙은행에. 그러니까 저는 쉽게 이게 이렇게 대부분 예, 나라가 그런지 몰랐네. 대박. 예, 대부분 국가, 그러니까 10년 만기로 가게 되면 독일, 프랑스, 벨기에가 딱 그 구간에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구간이고요. 음. 나머지는 또 플러스 구간이거든요. 근데 2년 만기로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2년만 돈을 맡겨도 달라고 그럽니다. 보관료를. 고작 2년 맡겼는데. 받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용은행한테. 그렇죠. 맡기지 마라. 써라 이거죠. 시중에다 돈을 풀어라는 얘기죠. 풀어야 되는데 마땅히 어디다 풀까요? 풀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물어내면서도까지도 중앙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이건 단편적으로 어떤 시장의 좀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과연 돈이 지금 중앙은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런다면 이 돈을 어디다 가져가야 될 거냐, 이 돈을. 누군가는 투자를 원하고 누군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국면을 보게 되면 역시 갈 때는 미국밖에 없다는 결론을 좀 가져오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다가 대부분 국가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나간다는 점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다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신 것처럼 미국만 플러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뻔한 거죠. 그러네. 네. 예, 뻔한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전 상품을 가지고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S&P 500 스파이가 이제는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형주에 투자하는 거죠. IWM이 미국의 소형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쭉 보시게 되면 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LQD는요. 이거는 정크 본드에 투자하는 또 채권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 채권이 있고 골드가 있고요. 미국 국채가 있고
그 다음에 팁은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어떤 그 국채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진국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머지 마켓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캐시가 있고요. 상품이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게 연평균으로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미국에 대한 그 대형주가 8.4% 올라왔어요. 연평균. 그 그러네. 다음에 소형주가 8%. 그 다음에 리츠가 7.2%. 국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기 국채가 6.4%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다 보면 우선주가 5.6%. 그 다음에 또 쭉 내려보면 금이 4.3%.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선진국 지수가 보시면 1.5%, 이머징 마켓 지수가 0.7%. 그 다음에 상품은 오히려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전체 상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전체 상품을 보더라도 미국 스파이밖에 갈 데가 없어요. 스파이밖에. 아쉽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아쉽습니까? 예. 이거 들어가려고는 막 겁나고 무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미국밖에 갈 데가 없어요. 돈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는 마침 제가 방송할 때 그 한경의 그 한국 그 경제 TV에 있는 특파원이 돈의 힘이라고 얘기하지만 돈의 힘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지금은 당장에 투자할 만한 데는 제가 보기엔 미국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그림은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게 보통 잘 통계가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그러네. 돈 번 거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교수님은 그 돈을 막 버신 거를 막 자랑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돈을 번 거를 자랑 안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특히 이런 통계가 안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양도소득세를 해외 주식으로 신고한 분이 대략 금액이 300억 정도래요. 300억 원 정도. 그럼 300억 원이면 도대체 얼마나 번 건가? 역산해 보면 약 한 1,500억에 1,600억 정도 돈을 번 거거든요. 벌어야지만 예, 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벌어야지만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상당히 전 굉장히 좋은 거죠. 나도 벌고 국가도 벌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국내는 아시겠지만 무조건 세금을 내다 보니까 내가 까먹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이 정말 되게 좋은 상품이다. 나도 벌고 걔도 버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돈 벌까 생각하시겠지만 대략적으로 1,500억 이상의 돈을 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돈 벌어갖고요. 세금 그러니까. 내보는 거 어떨까? 예.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세미나 때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보시면 해외 주식도 분석 좀 해달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내지는 지금 해외 주식자가 늘고 있는데 보고서는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네. 이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는 저희 미주민을 좀 많이 더 이용하시고 같이 해야지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2002년부터 했지만 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지 아쉽지만 어쨌거나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해외 쪽에 어떤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소액보다는 고액 자산가들을 영업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등한시하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뭐 그렇지만 내년이 되면 좀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런 기사가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그 골드만삭스인가요? 오랜 기간에 그 이제 주식 투자 돈을 벌 수 있는 통계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종목을 찍거나 그 다음에 그거를 언제 사고 언제 팔지 타이밍을 잡는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내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연기금 자산 배분 방식을 참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이 뭐냐면 개별 종목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타이밍을 맞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거의 대부분 안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증권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썩 좋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종목을 딱 찍어서 타임을 잡는 것보다는 쫙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사들은 그 한글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걸 딱 검색하셔갖고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되게 오늘의 이제 굉장히 핫 이슈인데요. 이게 1994년에 7월 5일자로 아마존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제프 베조스의 완전히 젊은 얼굴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게 그 미국 시간으로 치면 7월 5일이고요. 한국 시간이면 7월 6일,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이제 23년 전 일이죠. 그때 아마존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아마존을 갖고 왔냐면 어쨌거나 이런 어려운 속에서 많은 분들이 뭘 투자하겠습니까? 미국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2년 연속 아마존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아마존이거든요. 해외 종목 중에서. 근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따로 보고서가 필요가 없고 정보가 필요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다시 한번 아마존에 좀 오늘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아직도 아마존에
지금 기껏 해봤자 국내에서 보게 되면 한 7천억 정도 갖고 있거든요. 7천억 원 정도. 근데 그거는 국내 주식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배, 3배 늘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마존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어쨌거나 1994년, 그 23년 전인가요? 오늘 설립이 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과거 돌아가서 1997년에 설립이 된 게 아니라 이때 이제 IPO 했거든요. 1994년에 설립을 했고요. 1997년 5월에 IPO 했습니다. IPO 했을 때 $1,000라고 계산한다고 그러면 2018년 만약에 12월까지 보유했다고 그러면 100만 원인데요. 100만 원을 투자해서 거의 한 8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 좀 더 짧게 한번 기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요. 2008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1,000 투자하자는 거죠. 그럼 10년만 보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10년 투자했다고 그러면 100만 원이 2,200만 원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1,000가 아니 1달러가 1,000이라고 계산하고요. 그러면 100만 원이 2,200만 원이 된 거거든요. 22배 올라온 거잖아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좀 괜찮은 수익이죠. 그럼 더 짧게 이것도 나는 안 된다. 그러면 2014년 1월에 투자했다고 보시죠. 똑같이 1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네. 2018년 말에 가면 네. 5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거의 네. 5배죠. 이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하실 분들은 지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하시면 파이프 제펄에 의해서 이분의 얘기죠. 저는 무슨 얘기가 아니고 이분의 말로 치면 앞으로 1년 뒤게 되면 아마존은 지금 주가에서 $3,000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이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희가 만약에 미주미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왕성히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 차트를 갖고 오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9년 언제 투자했다고 그러면 2021년에 가갖고 이쯤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그때 가서 또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증권사가 정보를 주지 않는다. 내가 뭘 투자할지 굉장히 고민스럽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존 주식을 딱 찍어서 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많이 포함된 ETF라도 투자해보자 라고 차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주는 그림이 제가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간을 좀 본 건데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4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보게 되면 S&P 500이 4년 동안에, 지난 4년 동안에 54%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 기간 동안 아마존은 339%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기타 소매 업체들은 어땠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9%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이 다 가져갔다, 소매 시장은. 그 다음에 거의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월마트라든지 타깃 같은 일부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딱 하나 종목을 꼽는다 그러면, 아마존이 되지 않겠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마침 또 기사가 나왔고요. 22년간 한결같은 주식이라고 또 지위를 꼽은 사람이 계셔갖고, 이건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여기서 한결같다는 얘기는 좋은 칭찬이 아니에요. 만약에 지위에 투자했다고 그러면, 근데 왜냐면, 같은 거죠. 1994년에 아마존을 갈지, 1997년에, 다시 한번 아마존을 갈지, 아니면 지위를 갈지는 그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적입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 지위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시총 1등을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복합 기업이었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내가 투자했다. 어떤 분이 거기에 투자하고 어떤 분은 아마존 투자했다 그러면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아마존을 투자하신 분들은 100만 원 투자해서 거의 8억이 넘는 수익을 봤다고 그러면 이쪽은요. 1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도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다시 그냥 왔어요. 원상태로.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한 것 뿐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이 잘못했다는 건 뭘 잘못했을까요? 만약에 둘 다 투자했다 그러면 뭘 한 가지 안 본 거죠. 실적을 안 본 겁니다. 실적을. 실적을 봤다 그러면 아마도 지위를 빨리 벗어나고 이쪽으로 갈아탔을 텐데 실적을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투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적 보는 어떤 그런 습성을 가진다 그러면 아마존을 지금은 제가 이제 여타고는 상황을 보게 되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을 본다고는 팔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올라온 그것 때문에 파는 거지만 일단은 실적을 보시면 이렇게 좀 성공 투자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은 제가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죠. 많은 분들이 주식은 바닥에서 사야 된다. 그래야지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빗대어서 얘기하면 자, 권리금이 없지만 장사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권리금이 없죠. 초기 투자금이 아마 적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권리금이 있어요.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실지를 한번 고민해 본다고 저는 미리 얘기합니다. 저는 권리금이 있어도 장사가 잘 되는 곳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자영업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금이 없다고 싸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거의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해서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막 되게 성업하게끔 만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갖고 저는 그냥 기꺼이 돈을 더 주고 좋은 가게를 얻어갖고요.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데. 저는 뭐 예? 만약에 가게 하시는데 어차피 우리 교수님은 가게 할 마음이 없지만 가게 마음이 가게 한다고. 있다 그러면 한다고 당연히 사람도 꼬이고 사람이 많은 거 그러니까 비싼 걸 사죠 저는. 권리금이 없는 데 가서는 뭐 예. 돈이 제가 안 하나 말씀드리면 그 연예인 하정우 씨가 네. 그 스타벅스 있는 건물만 매입하는 굉장히 연예인 되게 유명하거든요. 아, 스타벅스에 있는 건물은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 하나가 주변 상권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사람을 몰리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스타벅스가 돈을 엄청나게 비싸갖고 건물을 매입하는 건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그 가격을 본 게 아니고요. 그 가격, 그 건물 가격을 본 게 아니고 미래에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수익금을 본 거죠.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대단한 친구네. 그 하정우가 대단한 친구, 예, 대단한 거네. 그 친구는 뭔가 아는 친구죠. 주식해도 돈 벌겠네. 그런 분이 만약에 주식한다면 똑같은 방법을 하겠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주가 빠지면 사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주식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하정우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의 어떤 그 투자하는 방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대단하네.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수님이 오늘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갖고요. 우리가 실적 전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그런 좀 뭐랄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주시장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오늘 그 한국 시간 금요일날 밤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는 생각보다 또 너무 좋게 나와갖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게 나와서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결국 그것이 뭐 경기에 좋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정말 나쁜 거라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겠죠. 이렇게 고가에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많이 떨어졌을 텐데 뭐 3대 주식은 조금 내렸잖아요. 예. 네. 그리고 거의 종가가 거의 오늘 하루 중에서 제일 비싼 쪽 언저리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냥 단순한 조정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이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 많은 사람들. 어찌됐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104번째 사상 최고가를 7월 3일 날 기록했고요. 특히 7월 4일 국민기념일 전날에 마지막 전날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손잡고 사상 최고가를 갔잖아요. 그렇죠. 힘. 앞서 미국만이 2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플러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딱 그거 보면서 느낀 거가 우리나라는 2년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경기가 폭망한다 이런 건 다 아닌 것 같네요. 딱 그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네, 그렇죠. 네. 100% 맞는 접근은 아니지만요. 어찌됐건 트럼프 당선 이후 104번째 사상 최고가고요. 혹시 어저께 물론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또 엄청나게 지진이 났지만 지금 보면 워싱턴에서 있었던 물론 저녁에서 그 불꽃놀이를 했지만 어저께 워싱턴 DC에서 한 불꽃놀이는 사상 최대 규모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판도 많이 받지만 어찌되었건 탱크도 보여주고 거기다가 F-35도 보여주고 막 하늘에서 육공군에서 막 난리 났고 에어포스 원까지 보여줬거든요. 날아가는 거. 네. 엄청나게 돈을 보여준 거거든요. 물론 또 제일 화려했던 어저께 불꽃놀이는 사실은 워싱턴 DC가 아니라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월드에서의 그렇죠. 일단 뭐 뉴스 보셨을 텐데 그만큼 자본주의 꽃을 보여주는 나라에서의 힘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2분기의 실적 부진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거가 이슈가 되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일자리는 어찌되었건 왼쪽은 이번 달에 6월 달에 보고서를 보면 골고루 다 좋아졌어요. 다 늘어났어요. 계속 나오는 거가 이제 그 액추얼 리테일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그쪽만 잘 안 좋은 거가 되겠고요. 마이너스가 뭐 계속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보면 신규 일자리인데 이게 들쑥날쑥 하면서 훅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이제 이거 금리 이거에 대한 영향은 당연히 오늘 주가가 좀 멈칫한 거는 금리거든요. 금리. 그렇죠. 예. 이게 보시면 이거 오늘 이제 2년물 저도 우연히 2년물 같이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왼쪽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고요. 네, 오른쪽은 이제 3개월짜리가 되겠는데요. 하다가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 고용보고서 나오면서 그 확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고 음. 오른쪽은 3개월치 오늘 하루에 일간 급등하는 거가 되겠고 그래서 예. 신년물만 기준으로 보면 오늘 7개월 만에 하루에 등락폭가 제일 컸어요. 음. 근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다 오늘 그 발표하는 시점에서 훅 오른 거잖아요. 10년물, 2년물, 그리고 3개월짜리. 그렇죠. 이렇게 올랐다, 오늘. 그래서 그만큼 당연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7월 말에 금리가 안 내리겠느냐는 거는 여전히 7월 말 금리 인하 가능성 100%예요. 일부에서는 95%로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냥 100%라고 제가 좀 전에 확인하고 본 거는 100%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금년 금리 인하 횟수는 이제 아직 숫자가 좀 바뀌고 있는데 3번 정도에서 2번 정도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7월, 9월, 12월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잘못하면 7월과 12월 정도 그렇게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 아마 오늘 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 주부터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부터 이제 펩시콜라라든가 델타 항공이 나오면서 실적 시즌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실적 시즌보다는 아마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하원과 상원에서 증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뭐라고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금도 보면 오늘 1,400달러, 오늘 1.44%가 떨어졌어요. 1.4% 정도 떨어졌지만 금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많은 분들 이거 또 금 팔아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금을 투기적으로 뭐 3배짜리, 5배짜리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저희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앞서 국민연금에 그거를 하듯이 개인 투자분들은 분산을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국 비사가. 그렇죠. 그렇죠. 또 금 늘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라 보셔야 되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분산 투자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강의도 해두셨지만 분산 투자는 모든 주식이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는 건 분산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도 좀 있는 게 적절하게 있어야지 그게 분산이 잘 된 거거든요. 지금 금은 오늘 다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은 뭐 언젠가 주식시장이 또 흔들거리면 금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금 하나만 갖고 이거 왜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전문가님, 부장님, 본부장님 어떻게 애들이 하는 얘기다. 애들. 그런 얘기는 애들끼리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3일과 4일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건데요. 7월 3일날은 이제 대통령 이게 콩그레츄레이션 하면서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좀 욕먹었잖아요. 땡큐 미스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 말을 빠지면서 7월 3일날 지금 S&P 19% 올라갔고 연초 대비 축하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나온 거는 뉴 하이죠. 104번째. 새는 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새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매번 있겠죠. 리치더 뉴 하이에 사상체육과의 뉴를 모두 다 대문자로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2분기 얘기 좀 해드리겠는데요. 2분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닝에 대한 변동치를 어닝 리비전을 절대치로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는데요. 보시면 2분기가 언제요? 금년 5월부터 쭉쭉쭉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크리티컬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닝의 전망치가 2분기도 내려가고 있고 3분기도 내려가고 있어요. 다만 내려가는 것이 어느 정도 멈칫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려가고 있는 건 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레피니티브 기준 보면 2분기는 0%, 그러니까 플러스만의 똔똔, 그리고 매출은 3.4%인데 전부 다 일단은 1분기보다 조금 좋은 거로 일단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섹터별입니다. 섹터별요. 여기 보시면 IT가 8% 이익에 대한 감소. IT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4분기 내내 감소. 반도체는 내년도 1분기, 2분기까지 감소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둔다는 거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소재 쪽, 그래서 이거는 어닝이 되겠고요. 어닝의 0%가 되겠고요. 매출입니다. 매출은 3.4%가 되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쪽이죠. 이게 보시면 전체가 대부분이 요번에 다시 약간 늘어났어요. 이 전망을 낮추는 거. 오른쪽에 보면 반등하던 게 오른쪽이 확 꺾였잖아요. 60% 뭐 이렇게 꺾여냈잖아요. 반등하는 거 올리는 것은 적고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는 딱 보시면 두 개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헬스케어랑
부동산 섹터. 부동산밖에 없네요. 예. 앞서 제가 깜짝 놀란 거가 과거 10년 동안에 10년 이렇게 그 장기선 보여주셨잖아요. 돈은 그렇죠. 어디를 갈 수밖에 없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보면 스파이가 있고 잘못하셨고 그다음에 기억하시겠지만 VNQ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VNQ가 US의 리테일이고 제가 지금 그 뱅가드에서 하는 그게 리테일 그 ETF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근데 예, 맞습니다. 그게 최고가예요. 지금의 사상 최고가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리츠가 지금 분명히 되는 건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기간이 되는 건데 제가 또 걱정하는 거가 리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젊은 분들부터 할 것 없이 다 리츠만 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낭패야. 그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또 내려가도 언젠가 또 내년이고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츠는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없어.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필수 소비재다, 리츠다, 유틸리티 강조하는 거가 본부장님도 이렇게 방어적 섹터를 중시하는 거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저희야 뭐 직접적인 관계도 없지만 제가 증권사 직원이 아니지만 대부분은 딱 뭘 하냐면 IT로 가는 거 IT. 맞아요. IT로 갑니다. IT로. 여전히 IT 성장주야. 예, 맞아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분산을 했다고 하지만 분산은 죄송하지만 그 안에서 다 분산했거든. 그 안에서 종목수만 늘려놨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분산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강의를 저도 예전에 했고 본부장도 만들어줬지만 그런 강의를 한번 좀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팩트셋 기준을 보면 이번 주에 다행스럽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밖에 없어갖고 이거는 최신치가 7월 3일자입니다. 왜냐면 미국이 이번에 그 금요일 날이었잖아요. 그 목요일 날이 7월 4일이었고 7월 3일 날 반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롱 위크내로 노는 애들이 많아. 그러네요. 예. 그래갖고 이번에는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보기에 레피니티브는 조금 내렸거든요. 근데 얘는 안 바뀌었어요. 팩트셋에서 빠진 거지. 네. 제가 매번 할 때 보면 금요일 수치를 갖고 설명드리는데 오늘 금요일 수치가 안 나왔고 수요일 수치가 나왔어요. 팩트셋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늘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제가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내려간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안 좋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오늘 설명할 텐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바텀업 타겟 프라이스라 그래갖고요. 많은 그 증권사의 그 모든 애널리스트의 S&P 500 종목에 대한 뭐랄까요 투자 의견 타겟 프라이스가 있잖아요. 네. 타겟 프라이스를 전부 다 합하면 S&P 500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걸 지금 만든 타겟 프라이스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왼쪽부터 보면 작년 7월부터 해갖고요. 작년 7월부터 쭉쭉쭉쭉 올랐다 내려다가서 지금은 다시 좀 올라가고 있어. 타겟 프라이스가 의외로. 그러네요. 그래서 좀 지금 올라가는 분위기죠. 올라가고 쭉쭉쭉 내려가고 지금 한 내년 정도 보면 내년 향후 12개월 정도 보면 지금은 주가가 S&P 500이 3,000포인트에서 0.1% 부족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1년 목표는 3,200이라는 거예요. 1년 목표.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문대로만 가면 내용 보면 지금 한 8%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죠. 8%. 그럼 많은 분들이 저걸 어떻게 믿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다음에 할 텐데요. 이게 보면 예. 타겟 프라이스예요. 이 그림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면 그 초록색 있죠. 점점점 파란색은 실질 주가예요. 실질 주가고요. 까만색은 타겟 앞서 보여드렸던 바텀업에 의한 타겟 프라이스잖아요. 그러네요. 예. 물론 차이는 있어. 조금씩 그대로는 안 갈 수 있어. 예. 그렇지만 똑같이 가죠. 똑같으세요. 예. 이게 마치 주당 이익과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똑같진 않아. 그렇지만 상당히 추종을 하는 거예요. 추종. 그래서 보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익은 떨어지지만 목표 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목표 주가가 이렇게 하면 목표 주가는 꾸준히 쫓아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이 관련해서만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그 일정 다음 주 일정 보면 펩시랑 리바이스 트러스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 네. 화요일날 이제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중요한 게 이제 화요일날 연준처럼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이번에 연설이 있고요. 증언이 있고요. 수요일날이 이제 그 상원에서 있는데 거기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안심은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냐에 따라서 이번 7월 30일 날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올해 몇 번을 더 할지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거는 다른 뭐 통계보다는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관심이 클 것 같고요. 이건 이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보면 펩시랑 델타 항공전 그래서 각각의 이번에 목표치 이런 거 에스티메이트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것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익 감소와 주가 하락과는 직접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별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희망에 대한 거가 더 좋다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요. 이제 과거 이거 1927년 이후 90년의 역사입니다. 90년 역사인데요. 이익 증가율이 분기별에 전분기 대비 몇 퍼센트냐 몇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오히려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25% 미만일 경우 대개는 미국 주가는 꾸준히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고 상승은 오히려 이익이 많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 때 25% 나왔고요. 이익 증가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2.6%밖에 안 올라갔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논리가 뭐냐면 이익 증가가 마이너스를 막 가면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인하하려는 연준의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이익이 계속 증가하면 경기 너무 좋으니까 이제 긴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러네. 네, 이걸 이제 그림 이렇게 하면 말이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S&P 500의 이게 제목이 이거예요. 누가 어닝 리스였으면 걱정하냐 이놈아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제일 오른쪽 있죠. 25% 이하일 때는 주가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예요. 같은 시기. 그 시기에 떨어졌으면 같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딱 여기잖아요. 지금이 딱 요 세 번째. 밑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요 사이에는 연평균 그때 딱 보면 한 8, 9%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네요. 예. 제일 좋아할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25 되면 야 이제 빨리 지금 연준에서 뭐 해줘야 된다 이래갖고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익이 계속 20% 늘어났을 때 10에서 20% 될 때는 오히려 주가가 크게 안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같은 시기로 보는 같은 시기.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무슨 얘기? 이게 상당히 재밌는 통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익이 너무 떨어져 걱정했다 그랬는데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거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2분기에 대한 이익 감소가 만약에 우려가 되면 아까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예를 들어서 뭐 통화 정책을 가지고 약간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결국에는 장이 안 빠진다는 얘기가 또 약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본부장님 일부를 여기서 잠깐 마치고요. 예. 1부에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 벌써 그래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줌에서 하다 보니까 줌은 한 40분 넘어가면 끊겨요. 맞아. 예. 그럼 여기서 끊어야겠네. 그럼 여기 잠깐 쉬겠습니다. 바로 한 5분만 있다가 다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